안녕하세요 여러분, 큰새입니다. 오늘은 5학년 1학기 3단원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매일매일 손을 씻는 것을 잊지 않고 또 매일매일 마스크 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 수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규칙과 대응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 또는 지지난주에 규칙과 대응 수업을 이미 했었죠. 그때 수업을 했던 것 중에서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나이. 두 번째, 다리의 개수. 세 번째, 성량.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해볼게요. 성량. 첫 번째, 나이, 다리 개수, 그리고 성량.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나이는 이제 1살, 2살 먹을 때마다 두 사람이 같은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모두 1살씩 먹고 2년이 지나면 2살씩 먹고, 맞죠? 이렇게 일씩 증가하는 그러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 개수. 다리 수는 만약 오리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소가 있다고 하면 오리는 다리가 2개죠. 소는 4개죠. 그러면 오리가 한 마리일 때 2개, 소가 한 마리일 때 4개라는 뜻이니까요. 오리가 10마리가 되면 오리는 다리가 2에서 10마리니까 10을 곱해야겠죠. 또 소는 4에 10을 곱해서 다리가 40개가 될 거예요. 이런 죄송해요. 제가 교실에 수업하는 것처럼 너무 크게 말해버렸네요. 자, 조금만 작게 말할게요. 네, 그래서 20개와 40개 이렇게 규칙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규칙은 어떤 거죠? 원래 다리 개수에 늘어나는 만큼 숫자를 곱해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량개비. 성량개비는 이제 하나, 둘, 셋, 성량개비 3개를 모아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요. 성량개비 3개로 삼각형 1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성량개비 몇 개로 삼각형 2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3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성량개비 2개를 더 넣으면 삼각형 2개가 되니까 3개에서 2개를 더한 5개. 하나, 둘, 2개 더 그리면 3개가 돼서 삼각형 3개가 돼서 성량개비 7개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성량개비 개수, 필요한 개수는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은 3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에 약간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성량개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3개에서 5개, 5개에서 7개 늘어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요. 먼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2씩 커진다 라는 규칙이죠. 비록 3, 5, 7은 관계가 없더라도 이 증가하는 값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민경이와 준호가 계단을 올라갔대요. 동시에 한 계단씩 올라갈 거예요. 한 계단. 그러면 민경이도 한 계단 올라가고 민준이도 한 계단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표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3에서 4가 될 때 1이 더해졌죠? 그리고 7에서 한 계단 올라가면 1이 더해져서 8이 될 거예요. 그리고 8에서 9, 8번째 계단에서 9번째 계단으로 올라갈 때 한 계단 올라간 것처럼 민경이도 한 계단을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5, 6, 이제 계속 한 계단씩 올라가니까 7,
8이라고 채워줄 수 있고요. 준우는 7, 8, 9, 10, 11, 12, 13 이렇게 채워줄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민경이와 준우가 한 계단씩 올라갈 때 아래의 표를 완성하세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표를 완성해 보았어요. 이번에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옳은 계단수를 세웠을 때 준우가 민경이의 2배가 될 때, 이 2배가 될 때가 언제인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 민경이와 준우가 몇 번째 계단에 있는지 그거를 모두 알려주면 돼요.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준우가 민경이의 2배가 된대요. 그러면 민경이 계단수에 2를 곱해 주어서 준우와 같아지는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자, 어떤 게 있나요? 한번 민경이의 계단수를 한번 2를 곱해 볼까요? 자, 3에 2를 곱하면 6이 되겠죠. 4에 2를 곱하면 민경이의 계단수에 2를 곱해서 2배를 만들어주면 8. 다음은 10, 12, 14, 16, 18. 맞죠? 그리고 이제 준우와 민경이 계단수의 2배 한 것과 2개, 이 두 줄을 비교해서 같은 것을 찾아주면 돼요. 어떤 게 있나요? 6과 7은 같지 않고 8이 같아지네요. 맞죠? 따라서 민경이는 아이고 카메라 보면서 쓰니까 글자가 안 나오네요. 민경이는 4번째 계단, 그리고 준우는 8번째 계단에 올라갔을 때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같은 수가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현아의 나이는 10살이래요. 그리고 현아의 동생은 8살이에요. 맞죠? 그러면 현아와 현아 동생의 나이의 합이 30이 되려면 몇 년 후가 되어야 되나요? 이 몇 년 후를 우리가 찾을 거예요. 먼저 1년 후에 현아의 나이, 2년 후에 현아의 나이,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올해 현아의 나이가 있고요. 현아의 동생의 나이가 있겠죠? 이런 표를 하나 그리고 시작할게요. 올해 1년 후 더하기 1, 2년 후 더하기 2 더하기 3. 맞죠? 그래서 올해 현아의 나이는 10살입니다. 동생의 나이는 8살이겠죠? 그리고 내년에 1년이 지나면 11살이 될 거예요. 맞죠? 현아의 나이에 1을 더해서 동생은 1을 더해주면 9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채워줘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될 때는 먼저 규칙을 찾는 것부터 해주시면 돼요. 9, 10, 11, 14, 12. 자, 그래서 한번 더해볼까요? 현아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를 더하면 18살이 되죠? 자, 밑에 더했다는 의미예요. 자, 한번 더해주면 18살. 11과 9를 더하면 20. 12와 10을 더하면 22. 그러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이 밑에 표도 규칙이 있겠죠. 18, 20, 22, 24, 26. 그러면 28, 30 이라는 거를 우리가 표를 위에를 그리지 않더라도 알 수 있었어요. 더하기 5, 더하기 6 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몇 년 후가 지났을 때를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식, 현아의 나이 10 더하기 네모, 그리고 더하기
동생의 나이 8 더하기 네모는 30이 되었대요. 이런 식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아는 숫자 2개를 더하고요. 이제 네모를 2배 해준 것을 더해주면 3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을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수를 빼줘요. 18씩 빼주면 18 더하기 2 곱하기 네모 빼기 18 30 빼기 18 같은 수를 빼주면 등호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18과 18이 없어지고 2 곱하기 네모가 남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30에 18을 뺐으니까 12가 되겠죠? 따라서 네모는 얼마에 2를 곱하면 12가 될까요? 바로 6. 이 6은 6년 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닭과 강아지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닭은 다리가 2개, 강아지는 다리가 4개. 그래서 이제 몇 마리인가에 따라서 닭과 강아지의 다리 수를 세어볼 거예요. 자, 닭은 한 마리일 때 다리가 몇 개가 있죠? 다 합치면 2개가 될 거예요. 강아지는 4개가 되겠죠? 그리고 마리수가 늘어날수록 어떤 규칙이 있나요? 우리가 아까 다리수 할 때 뒤에 곱하기를 했었죠? 여기선 다리 2개 1, 다리 4개 1.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2마리가 되었을 때는 2마리에 다리가 2개 있다. 각각 2개씩 있으니까 곱한 거예요. 그러면 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강아지는 2마리가 다리가 4개가 있죠? 각각 4개씩 있으니까 다리가 총 8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칸들도 우리가 채워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일단 6까지 채워볼게요. 자, 채우면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4는 8, 그리고 8, 10, 12, 이제 2씩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하기 2. 밑에도 한번 볼까요? 강아지는 4, 8, 그리고 한 마리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8에 4를 더한 것과 같기도 하고 3에 4를 곱한 것과 같기도 해요. 그래서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4마리일 땐 16, 5마리는 다리가 20개, 그리고 6마리일 땐 24개.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인 것을 알 수 있죠. 더하기가 계속 더해지는 것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곱해지는 것도 되고요. 이 2가지가 있어요. 자, 문제를 볼게요. 닭에 다리를 세웠더니 총 20개였대요. 닭이 몇 마리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 세웠더니 20개가 됐어요. 그러면 닭이 다리가 20개가 될 때를 찾아볼 거예요. 자, 7마리일 때는 14, 8마리 때 16, 9마리 18, 10마리 20. 닭이 10마리가 되니까 다리가 20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닭은 어떻게 될까요? 10마리가 되겠죠? 그리고 닭과 강아지의 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강아지의 다리는 총 모두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닭이 10마리니까 강아지도 10마리겠죠.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 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될 거예요. 조명 위치가 상당히 흐릿하게 만드는 위치인데요. 진짜 글씨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더 확실하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7, 8, 9, 10 7마리부터 10마리까지 강아지의 다리수를 세어볼 거예요. 그러면 4에 7을 곱하니까 28, 4, 8에 32
49, 36, 10마리 때 40개. 맞죠? 그래서 강아지의 다리는 모두 40개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느 미술 전시관에 관람료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 관람료가 2,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2,000원. 그러면 한 사람당 2,000원이라는 의미니까 관람객이 15명일 때는 관람료가 모두 얼마인지 풀이를 쓰고 답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한 사람일 때 2,000원, 두 사람이면 당연히 2,000원을 두 번 받으니까 4,000원이 되겠죠? 세 사람은 6,000원, 네 사람은 6,000원에 2,000원 더해서 8,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2,000원씩 증가하죠? 또는 2,000에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4를 곱하고 그렇게 되거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약간 반가운 이름을 들었어요. 그러면 관람객이 문제 15명일 때 관람료는 1명일 때 4를 곱했으니까 15명이면 얼마를 곱하죠? 2,000에 15를 곱해주죠. 15를 곱해주면 이제 곱해줄게요. 2,000 곱하기 15 5와 2를 곱해서 10,000이 되고요. 1과 2,000을 곱해서 그러니까 10이죠? 10과 2,000을 곱하면 20,000. 따라서 2,000 곱하기 15는 30,000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글자를 조금 더 크게 쓰고 싶은데요. 지금 문제 하나하나 A4용지에 다 적었다 보니 공간이 많이 없네요. 조금 더 넓게 쓰길 썼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이걸 풀고 펜을 바꿀게요. 조금 더 굵은 걸로.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들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관람객이 10명이면 당연히 2,000원씩 10명이기 때문에 10을 곱해주고요. 따라서 20,000원이 될 거예요. 맞죠? 짜잔, 다음 문제. 사각형의 개수가 아래와 같이 늘어난대요. 아래와 같이 밑에 있는 그림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 사각형이 2개, 두 번째 3개, 세 번째 4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못 그렸어요. 이거 하나는 아니에요. 5개가 된대요. 그래서 표를 그리고 표를 그려달래요. 표를 완성하고 10번째 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는 것이 문제의 질문이에요. 한번 표를 완성해 볼까요? 첫 번째 사각형은 2개가 있었죠? 2.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각형이 3개. 세 번째는 4개. 네 번째는 5개. 따라서 1이 늘어날 때 사각형의 개수도 1개씩 늘어나요. 여기도 번째 수가 하나 늘어날 때 사각형의 개수는 1개가 늘어나고요. 그럼 10번째는 당연히 10번째에서 숫자가 계속 더해지니까 1보다 2가 1 크죠. 따라서 10보다 1 큰 1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나요? 1에서 10으로 갈 때 더하기 9를 한 것처럼 2에서 11로 갈 때 더하기 9를 해줬어요. 따라서 2 더하기 9를 계산해서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 승우 똑똑해요. 짜잔. 더 이상 문제가 없죠?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규칙 찾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이런 책상에 있어요.
카메라 줌이 안 되네. 안 되네. 혹시 그림 잘 보이시나요? 글자는 몰라도 그림은 잘 보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이런 책상에 의자가 왼쪽 2개, 오른쪽 2개 놓을 수 있대요. 그리고 어떤 식당인데요. 식당에 만약 손님이 더 많이 와서 4명보다 많다. 그러면 책상을 옆으로 붙일 수 있대요. 그러면 둘, 그리고 책상이 늘어났으니까 4명이 더 앉을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4명이 앉고요. 두 번째에서는 몇 명이 앉나요? 4명이 더 앉게 돼서 4 곱하기 2명이 앉게 되었어요. 그러면 더 책상은 붙여질 수 있겠죠? 만약 손님이 30명이 왔어요. 그러면 책상은 모두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한번 구해볼까요? 먼저 30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4로 나누면 되겠죠? 30 나누기 4. 그러면 한번 나눠 볼게요. 30을 4로 나누면 3, 7에 28, 2. 그리고 이 값은 몫은 7, 나머지는 2. 그래서 7과 4분의 2가 되었어요. 맞죠? 그러면 책상은 7개가 필요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7개의 책상이 꽉 차요. 의자가 꽉 차게 되고 4명이 모두 앉고 나머지 2명 또 앉아야겠죠. 그래서 2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을 1개 더 붙여줘요. 2개는 앉지 않고요. 그러면 식을 써볼까요? 먼저 4명이 책상을 앉는데 네모, 이 네모가 30명보다 많아야겠죠? 그래서 많은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네모는 7 곱하기 8이 되겠죠? 7 곱하기 8은 32가 되고요. 7이 되면 책상 7개면 부족하니까 결국 책상은 8개가 필요해요. 라는 것이 답이 되었어요. 책상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이번엔 세로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붙이냐면요. 이번엔 책상이 똑같이 생겼지만 의자를 위아래 2개를 더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책상이 1개일 때 사람은 6명이 앉을 수 있죠. 그리고 책상이 2개가 되었어요. 이번엔 옆에 붙이는 거예요. 옆에 붙이면 책상이 옆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원래 의자가 있던 자리에 더 이상 책상을 놓지 못하니까 못 놓은 만큼 줄어들겠죠. 그리고 위와 아래에 모두 적어주고요. 그러면 8명이 앉을 수 있죠. 세 번째, 이번에 아직 우리가 규칙을 잘 모르겠어요. 맞죠? 그래서 한 번 더 그려볼 거예요. 책상이 3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모두 의자를 놓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명이 앉을 수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책상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몇 명이 앉을 수 있나요? 더 앉을 수 있는 수. 2명씩 더 앉을 수 있죠? 이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냥개비 문제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늘어나는 수와 책상이 늘어나는 수와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아니죠. 표를
그려볼까요? 한번 표는 여러분이 책상의 수와 앉을 수 있는 정확히는 의자의 개수에 대한 표를 한번 나중에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이번에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예약석이었어요. 그래서 예약석에 10명이 오기로 돼 있어요. 10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으로 하지 말까요? 11명이 오기로 했는데 그러면 책상을 몇 개 붙였겠죠? 붙였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온 사람은 7명이 온 거예요. 7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릿수, 남은 의자의 개수는 의자 수 몇 개인가요? 하는 것이 문제예요. 11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7명만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11명이 오기로 했을 때 11명이 앉을 수 있는 배치를 그려보고요. 그 중에서 7명이 왔으니까 남은 자릿수는 이 수에서 7을 빼주면 되겠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가 이렇게 책상이 3개일 때 10명인 것까지는 3개가 되면 10명이 앉을 수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4개부터 그려볼게요. 자, 4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벌써 10명이 채워졌고요. 11, 12명이 앉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오. 똑똑한데? 한번 저도 풀어볼게요. 자, 같이 풀어봐요. 책상이 4개. 그리고 자리는 의자죠? 12개가 있어요. 12개 중에서 7명이 왔어요. 그럼 남은 의자는 12에서 7을 뺀 5가 되겠죠? 6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어떤 규칙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찾아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규칙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규칙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면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도형 문제예요. 도형이 이런 사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분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직선이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이 선분의 개수와 도형의 개수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세워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도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사각형 밑에 삼각형이 붙어 있는 거. 두 번째 도형은 사각형에 삼각형 그대로 있고요. 얘를 뒤집은 거예요. 위로 뒤집어서 위에 붙였어요. 세 번째 도형은 첫 번째 도형과 똑같이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냐면 사각형 밑에 삼각형을 붙였어요. 선분의 개수는 이제 전부 세워줘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그리고 두 번째는 6개에서 추가된 거를 세워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 5개를 더해준 11개. 세 번째는
또 5개가 늘었겠죠? 왜냐면 6개 중에서 하나는 공통이었기 때문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11개에서 5개를 더한 16개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표를 따로 그리지 않고도 이미 우리는 벌써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네모 번째 도형은 선분이 몇 개 있다고요? 첫 번째에 1 더하기 5라고 두면요. 1 더하기 5, 첫 번째는 1 더하기 5고 여기 곱하기 1이겠죠? 두 번째는 1 더하기 5가 한 번 더 더해졌으니까 5가 2번 더해져서 1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1 더하기 5 곱하기 2. 세 번째는 1 더하기 5 이렇게 적을까요? 5 더하기 5. 1 더하기 5 더하기 5에 또 5를 더하고 5가 1개, 2개, 3개 늘어난 것처럼 네모 번째는 네모개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도형이 11번째는 선분이 몇 개인가요? 11번째 도형은 올릴게요. 선분이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11번째는 네모에 11을 넣으면 되겠죠. 11번째는 1 더하기 5 곱하기 11을 계산해 주고요. 혹시 위에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56은 맞아요. 56 맞는데 이거를 혹시 이해하셨나요? 자, 일단 56 맞고요. 자, 한번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친구가 손을 잡았어요. 자, 친구가 또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손의 개수는 이렇게 합쳐지겠죠? 상황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표를 그릴게요. 착수한 손은 한 개로 보는 거예요. 사람 수가 있어요. 1명, 2명, 3명. 그냥 손이 아니라 얘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세워주는 규칙으로 설명한다면 한 사람은 2개, 두 사람은 하나, 둘, 셋 약간 2인 삼각 느낌으로, 세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요즘 3인 사각도 있나요? 4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가 처음 그 도형 문제를 했을 때 봤던 이런 사각형이 떠오를 거예요.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는 3개, 세 번째는 아까 그림 그렸다가 실패했던 4개, 네 번째는 5개, 또 실패. 5개. 5개 있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더해지는 숫자가 같다라고 하는 걸 처음에 배웠었죠? 그리고, 처음에 있는 숫자도 그냥 더해주는 숫자를 빼줘서 1 더하기 1로 만들어 줄게요. 만약, 처음 숫자가 3개였다면 2 더하기 1이 됐겠죠? 그리고, 이 처음 숫자 1과 더하기 이제 더해지는 각각의 숫자는 횟수를 곱하기 횟수 1 곱하기 횟수로 계산을 해주면 아마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용을 해볼까요? 짜잔, 3개, 일단 3개를 그리고 3개, 2개가 늘고 3개, 아니죠, 5개에 2개가 늘고 2개가 더 늘어서 첫 번째는 1,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3개, 두 번째는 5개, 2를 더해주죠. 2를 더해주고 세 번째는 7, 네 번째는 9. 계속 2를 더해주는 거예요. 한 칸 갈 때마다 2를 더해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1 더하기 2라고 표현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첫 번째 1에 2를 두 개로 곱해줘요. 왜냐면 첫 번째는 1 더하기 2, 2가 한 개고, 두 번째는 2가 더해졌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고, 세 번째는 또 2가 더해져서 1 더하기 2가 2 더하기 2 더하기 2. 첫 번째는 2가 한 번, 두 번째는 2가 두 번, 세 번째는 2가 세 번. 이런 표현으로 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곱하기 막 4번째가 있다면 네모를 곱해주겠죠. 10번째가 있다면 네모에 10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21개 라고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 시간 뭘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계획표를 짰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6일차 수업 위에 5일차, 4일차 계속 있어요. 다음 시간에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이와 무게를 배웠던 내용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보고 계산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해볼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를 가져와서 같이 푸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기보다 우리가 직접 실예를 찾으면서 이런 곳에 이런 평균을 구하는 게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할게요.